새벽 2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국민은행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침실에서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0만 원. 이번 달 생활비였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정민호가 골아떨어져 있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또 회식이라고 새벽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30만 원.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한 달 생활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제 통장에는 7,3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고 남은 돈이었죠. 이번 달 생활비 입금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뭐 하고 다니길래 돈돈거려? 돈 많은 유부녀가 얼마나 데리고 놀기 좋은 장난감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얌전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진짜 짜증나게 하네. 충분하다고요? 식비, 공과금, 통신비, 생필품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습니다. 전기세 5만 원, 가스비 3만 원, 통신비 4만 원, 인터넷 3만 원, 공과금만 15만 원. 남은 돈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제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샀더군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라면 몇 개와 김치만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혼잣말이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지갑이 보였습니다. 열어봤어요. 현금 50만 원이 꽂혀 있었죠. 그리고 명함 한 장. 강남 라운지 VIP 박지연 실장. 뒷면에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오빠, 어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채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의사 아내라는 타이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명함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현금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서울의 한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때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정민호였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예요. 곧 강남에 병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첫인상이 좋았어요.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났지만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이 든든해 보였죠. 제이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오, 마케팅요? 저도 병원 마케팅 때문에 고민 중인데 나중에 조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달콤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주고 선물도 자주 사주고 다정한 말도 많이 했죠. 제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민호 씨, 저는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자랐고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난 이미 결심했어.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저는 행복했습니다. 내심 의사와 결혼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의사 며느리가 되다니. 제이야, 너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제이야, 집이 이게 뭐야? 내가 너보다 돈을 몇 배를 더 버는데. 집안일은 신경 쓰지 않게 해줘. 미안해. 요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신경 못 썼어. 회사 그만둬. 뭐? 살림에나 신경 써. 하지만 나 곧 있으면 승진도 할 거고. 그럼 나만큼 벌어오든가. 그거 못할 거면 당장 그만두고 내줘나 해.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민호 씨,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나도. 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무섭고 차가운 눈빛.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알았어.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후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병원은 대박이 났어요. 강남 한복판의 프리미엄 피부과였으니까요. 제이야, 오늘 매출 1,500만 원 나왔어. 우와, 대단하다. 거봐. 여자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되는 일도 안 됐었는데.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이야, 이번 달 생활비 입금했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이거 50만 원? 왜? 적어? 아니, 그게 공과금이랑 식비 빼면 남는 게 없는데. 야, 진짜 또 짜증나게 하네. 나는 밥은 거의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너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돼지 같은 년이 뭘 그렇게 처먹길래 돈이 부족하단 말을 해. 아니면 남자 생겼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이렇게 돈돈거리는 여자였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5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30만 원. 요즘 병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아껴 써. 하지만 남편은 명품 옷을 사고 비싼 차를 바꾸고 골프를 다녔어요. 민호 씨, 이번 달에 친정어머니 생신인데 너 생활비에서 떼서 용돈 좀 드려. 30만 원에서 남는 게 어디 있어? 야, 너 민석이 알지? 걔 이번에 개업했다더라. 걔네 장모가 의사사위 본다고 사줬대. 내가 걔보다 부족한 게 뭐냐? 내가 왜 이딴 거랑 결혼해가지고.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식을 하고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야, 왜 문 안 열어줘? 자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들어오는데 문도 안 열어줘? 네가 할 일이 뭐야?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따귀가 날아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맞아본 게.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다신 이러지 마. 알겠어? 응, 대답 똑바로 해. 알겠어. 남편은 그렇게 침실로 들어가 쓰러져 잤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 번만이야.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또 맞았습니다. 야,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무슨 말이야.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긴 뭐가 똑같아. 간도 안 맞고. 쨍그랑. 밥그릇이 벽에 날아갔어요. 다시 해. 민호 씨, 제발. 제발은 무슨 다시 하라고. 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쓸모없는 년. 남편은 그렇게 내뱉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이 생각났죠. 의사 남편 두고 이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려나? 체면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이혼하고 나면 제가 어디서 뭐라고 살아야 할지.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았으니 경력도 끊겼고요. 조금만 참자,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결혼 7년 차.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남편의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우편함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남편 명의의 카드였죠.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68만 원, 호텔 더 플라자 48만 원, 명품 가방 매장 320만 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저에게는 30만 원을 주면서 이런 곳에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 씨, 이게 뭐야? 명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너 내 우편물 뒤진 거야? 아니, 우연히 봤어. 근데 이게 우연히? 거짓말하지 마.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남의 사생활 엿보는 게 취미야?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돈이잖아. 시끄러! 주먹이 날아왔어요. 얼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다신 내 물건 건드리지 마. 남편은 명세서를 낚아채 찢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누운 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건데 샤워하러 급하게 들어가면서 깜빡한 거였어요. 보지 말아야지.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카톡을 열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화를 열어봤죠.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오늘 밤에 봐. 어제 준 가방 진짜 예뻐요. 오빠 최고. 그래? 다음엔 더 비싼 거 사줄게. 오빠 사랑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더 올려봤어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그 여자는 20대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야, 너 뭐해? 남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너 내 폰 봤어? 그래, 봤다. 이게 뭐냐고. 바람 피웠구나. 나한테는 30만 원 주면서 저 여자한테는 수백만 원씩 쓰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닥쳐. 남편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어요. 그만해. 내 폰 본 게 잘못이지. 이혼해? 좋아, 이혼하자. 근데 너 한 푼도 못 받아.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내가 다 숨겨놨어. 너 같은 년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은 저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정신 드세요?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응급실이에요. 남편분이 데려오셨어요. 제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어요. 남편이 어디 갔죠? 진료비 내고 가셨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시던데 맞으세요? 계단?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거짓말에 동조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의사 아내가 남편한테 맞았다는 걸 인정하기가. 좀 쉬세요. 입원은 3일 정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1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결심했어요. 복수하기로. 퇴원 후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어요. 남편의 폭력 장면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사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야, 이게 밥이야? 미안해.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이것 봐. 또 맞아야 정신 차리지. 제발 그만. 퍽, 쾅. 모든 장면이 녹음됐습니다. 두 번째는 외도 증거였어요. 남편이 샤워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 대화를 사진으로 찍고 통화 기록도 남겼어요. 세 번째는 재산 조회였어요. 몰래 남편의 서류들을 찾아봤습니다. 병원 통장, 주식 계좌, 부동산 등기부. 남편의 재산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병원 건물만 30억, 주식 10억, 예금 5억, 총 45억이었습니다. 이걸 다 숨기려고 했구나. 저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어요. 증거를 모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10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만 원의 생활비, 폭력, 외도, 숨긴 재산. 모든 것을.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례네요. 증거는 다 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력이 있다면 변호사를 잘 선임할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시겠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에게 이혼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미친 듯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야, 이게 뭐야? 소장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소송이야. 이혼? 니까짓 게 감히? 너 재밌는 애였구나. 응, 내가 감히 이제 끝이야. 남편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때리지 마. CCTV 설치했어. 뭐? 거실 곳곳에 숨겨뒀어. 지금 때리면 다 찍혀.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 이 미친. 맞아. 10년 동안 참다가 이제 미쳤지.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재산 분할 절반 받을 거야. 위자료도 받을 거고. 절반? 웃기지 마. 내가 번 돈인데. 부부 공동재산이야. 법적으로. 너 같은 년한테 줄 돈 없어. 그건 법원이 판단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근데 너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오히려 좋아. 나도 각오했어. 첫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시는데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기여하지 않았다고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정을 돌보며 피고가 병원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이것이 기여가 아니고 뭡니까? 그건 부인의 기본 의무죠. 기본 의무, 한 달에 30만 원 생활비로요.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30만 원이요? 네, 재판장님. 증거 자료 한 번을 봐주십시오. 제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는 월 수입이 얼마나 되죠? 그건 남편이 버벅거렸어요. 병원 매출 기준으로 월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월 3천만 원을 버는 남편이 아내에게 30만 원만 준 겁니까? 그건 병원 운영비가 병원 운영비 외에 피고의 개인 소비 내역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제출됐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재판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이번에는 외도에 대한 심리였습니다. 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사진들도 함께요.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했어요. 피고, 인정하십니까?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인정합니다.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게다가 원고에 대한 폭력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증거 있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야, 이게 밥이야? 미안해. 미안하긴. 이것 봐. 또 맞아야 정신 차리냐? 퍽, 쾅. 그만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장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건 술 먹고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전신멍. 이 정도면 중상해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장님,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그 여자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증인, 피고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피고와 2년 동안 만났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피고가 독신이라고 했어요. 결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피고가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돈만 뜯어가고. 금액이 어떻게 되죠? 2년 동안 약 1억 원 정도요. 가방, 옷, 액세서리, 집까지 다 사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병원 사정이 어렵다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1억까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한테 사줬던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대출받아서 준 돈으로 산 거였어요. 재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외도 상대 여자 이름으로까지 대출을 받았다니. 그 대출금은 어디에 쓴 겁니까? 자기 병원 확장 자금이랑 주식 투자에 쓴 것 같아요. 재판장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대답하세요. 네, 사실입니다. 이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해요.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박.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합니다. 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60%라고요? 말도 안 돼요. 피고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재판장님, 위자료는 3억 원으로 책정합니다. 3억?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양육비 청구는 없으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팔아야 했어요. 제희야, 법원 앞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는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계속했잖아. 이제 끝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2의 카페. 조용한 동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6개월 후 제 카페는 소문이 났어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제희야, 나 민호야.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 왜 전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다 잃었어. 병원도 팔렸고 재산도 다 주식으로 날렸어. 너와의 일이 소문나서 이제 의사도 못해. 그래서? 제희야, 도와줘. 뭐?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돈 좀 빌려줘. 제발. 싫어. 제희야,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알아. 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알지만 책임은 안 지고 싶은 거지. 나한테 30만 원 줄 때는 안 미안했나 보지. 미안해. 너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제희야, 제발.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2년 후 제 카페는 2호점, 3호점까지 냈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짜 복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은 것, 행복을 되찾은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